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도 내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손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하면은 대통령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저렇게 하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최악의 경우 남북한의 전쟁이 중국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중동전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충분히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Korean is stupid. 아니 자기네 국가 안위를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무슨 미국의 눈치 보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힘 있는데 그대로 해라. 얼마나 우리를 능멸하고 얕잡아보는지 몰라. 바보 멍청이 같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가 그 주변에 아랍으로 얼마가 둘러싸여 있습니까? 근데 남녀 할 것 없이 죽기 살고 싸우니까 이스라엘은 못 건드리잖아요. 시리아 치죠? 이라크 치죠? 9월 23일 2년 전에 영변 핵시설 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발표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의 근황지가 지표면에서 10km다 20km다 나오는데 이거는 지진의 근황지가 지표예요. 그러면 이건 지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소랑설레 하는데 그 다음 날에 나온 북한의 논평이 이스라엘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겠다. 여러분 영변 핵시설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파괴가 됐는데 왜 이스라엘을 응징하겠다고 합니까? 뭐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조진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낮은 그쪽에 한 열흘간의 정유시설이 다 타버렸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이 쳤고 김정일이가 북경을 갔다 오면서 용천역에 지나갈 때 용천역 폭발 사고 났을 때도 거기에 12명의 시리아 핵물리학자가 있었고 그거를 폭파한 것이 용천역 자동 폭발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이스라엘 요원들을 접촉해서 이스라엘에게 좀 정보를 주고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이스라엘도 접촉을 해봤어요. 지금 별 방법을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더 신속하게 왜? 지금 이란을 통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아마 핵무기 여러 개 시리아 쪽에 숨겼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이란도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미국은 싸움을 월남, 인도 그리고 중동전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까지 생각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미국은 보기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김정은 하나 때문에 골머리를 썼겠습니까? 씨름으로 말하면 삿바는 김정은이 삿바를 잡고 있는데 쓰러뜨리려고 하는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바로 씨름 상대방은 바로 중국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잡기는 그걸 잡고 있어요. 근데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거기다가 우리 인도 퍼시픽 라인을 긋더니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지금 대만까지 건드리고 있잖아요. 대만에게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만 싹 빼놓고 지금 태평양 지역에 훈련을 하는데 대만도 거기에 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할 게 레짐 체인지가 과거에는 노스코리아만 필요해서 레짐 체인지 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붕괴, 김정은을 제거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는 문재인이가 남한의 대통령이 아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는 북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한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왜? 문재인과 그의 주사파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력이 될 수 없거든요. 미국도 그것을 알기 시작해서 한 달 전서부터 미국이 언어를 아주 선별해서 조심스럽게 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사우스 코리안 거버먼트라고 하더니 이제는 문재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북한 김정은 정권 하듯이 문재인 정권, 그 말은 문재인 정권과 한국 국민을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왜? 이 주사파 정권은 앞으로 무슨 짓거리를 해서 반한 감정을 생기게 만들지 모릅니다. 어떤 수작질을 해서 뭐 테러 행위를 할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미국 시민들에게 또 미국 정가에 계속 메시지 전해야 되는 게, 이제는 남한도 두 개로 봐라. 이 미친 자학행위를 해서 국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주사파 종북 문재인 정권, 이건 하루속히 이제는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몇 가지를 통해서 한국 국민에게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을 미국이 이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지금 연합사와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없애버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하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에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갖고 그 이상의 군사 문제는 한국 단독으로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사 문제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정 간섭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5대 기업 회장이 끌려가서 냉면 맛있어갖고 한 그릇 더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야 이놈아, 이런 기업체 삼성전자의 1년 매출액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는 1년 매출액이 258억, 삼성그룹 전체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나. 그리고 거기에 순수익이 56억입니다. 작년. 그러면 북한의 작년, 재작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6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순수이익으로 북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근데 이런 삼성전자가 어디 가서 냉면 1000그릇도 갖다 바쳐야죠. 근데 냉면이 목구멍에 넣어. 이 삼성전자 인도에 가더니 베트남에 가더니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왕 같은 대접을 받잖아요. 공장 지면은 항만을 따로 지어주겠다. 항만에서 공장까지 길 공짜로 닦아주겠다. 세금 면제해주겠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이 나라에서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겠어요? 세금 면제해주고 길 닦아주고 다 해주는 인도나 베트남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는 짓거리가 자기 임기 5년 내에 남한의 경제 수준을 북한 정도로 떨어뜨려서 연방제 통일 완성하려고 하는 수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해갖고 워킹그룹 형성하고, 두 번째는 대북제재 그거를 직접 담당할, 대기업을 직접 담당할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티브 비건이 지난번에 와서 그 사람의 파트너는 정의용 안보실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보실장을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도 안 만나고 안보실장도 안 만나고 누구 만났습니까? 야당의 지도자 나경원을 만났어요. 태극기 세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나경원을.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누가 왔습니까? 지금 한참 조국이 문제 때문에 난리치고 윤석열이가 제발 좀 우리 편이 돼서 정의롭게 해줬으면 알량한 우리가 꿈을 꾸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여지껏 해온 사악한 짓을 볼 때 트로이카거든요. 김명수 대법관, 윤석열이, 그 다음에 조국 셋을 통해서 법적으로 연방제 적화 통일을 완전히 끝을 낼 세 사람인데 미치지 않은 이상 그놈이 왜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이름이 내가 다 조사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증거 다 인멸하고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속다 보니까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FBI 국장이 와서, 여러분 CIA는 해외까지 나가는데 FBI 국장은 국내 문제거든요. 근데 FBI 국장이 그 핫포테이토인 윤석열을 갑자기 만나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왜 FBI 국장이 만납니까? 개인적으로 뭐라고 했을까? 미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얘기 잘 안 하죠. 그렇죠?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네 정권, 문재인 정권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네 놈이 정확하게 중간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너도 죽어. 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여기에 대한 무지무지한 압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나는 것 자체가, 아니 남이 나라에
FBI 정보계통의 수장이 어떻게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만납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미국에서 말 안 하지만은 내가 거기에도 한 몇 가지가 있죠. 2분 정상회담. 지난번에 4월 11일 날이 바로 이놈들이 2년 동안에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1919년 4월 11일이 건국 임시정부 수립일인데 그때부터 이동희를 비롯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이놈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다 바꿔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북한의 정권을 정강화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초점을 4월 10일에 맞췄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통쾌하게도 양쪽 날짜 조절하지도 않고 너 그날 들어와. 광화문 완전히 떡됐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와서 뭐 했습니까? 딸랑 2분 정상회담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추장이 와도 이런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벌써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게 문재인 이놈을 내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한국 국민들 알아서 해라. 요번에 또 와서 지난번에 일본에 왔다가 애걸복걸하는데 안 가고 다시 왔죠. 문재인하고 정상회담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여기 잠깐 만나고 판문점에 갔습니다. 판문점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김정은 갑자기 트위터로 불러내더니 김정은하고 54분 동안 만나는데 문재인은 뭐 했습니까? 눈치도 없이 거기 껴들어가려고 하다 경호원들한테 제지당하고 54분 동안에 한쪽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에게 치욕을 주는 겁니까? 이걸 보면은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administration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문정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내가 이름을 대한민국의 정식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서 빨리 행동하고 결단해라. 끌어내리란 소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미국 정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요번에 개인적인 여러의 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정보계통에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 34,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문제는 가장 잘 알아요. 이미 황장엽 씨가 김대중에게 5년 동안만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스스로 멸망한다 했는데 김대중이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이가 국민에게 사기를 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때가 98년인데 강명도 교수가 94년도에 넘어와서 영변 핵시설을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영변 핵시설 요점 타격을 하려고 동해안에 배를 33척을 끌고 들어왔었어요. 멍청한 김영삼 씨가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때는 초기 단계였었는데 핵시설을 개발할 때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장서부터 외국의 정보를 통해서 영변의 핵시설이 한참 진행되고 5년이 지났어요. 93년부터 98년. 근데 이놈의 김대중이가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대요. 야, 네가 북한이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핵을 개발하는. 그 다음에 능력도 없대? 능력 뻔히 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진다 그랬죠. 지금 동작동에 가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했고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요 지난 5년 동안에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을 대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격할 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2번 했는데 이 3번째 이 문재앙이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서부터 북한 비핵화라 해도 우리가 곧이 들을까 말까 하는데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다. 아니 남한에 핵이 없는데 한반도 비핵화면 이건 말장난으로 해서 질질 끌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네끼리 뭐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게 결단을 촉구하도록
남북정상회담 작년 4월 27일에 열렸는데 4월 27일 열리기 바로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날 김정은이가 당군 간부 전체 회의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보검, 강력한 보검이다. 그 다음에 후손 만대들도 영원히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 담보이다. 그 말은 우리는 죽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걸 이미 내부 단속용으로 다 얘기했는데 이 문재앙이만 자꾸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지난 3번 동안에 남북정상회담 열렸죠. 그 다음에 미국 정상회담 또 3번 열렸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9번째 열렸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한 7개에서 9개, 10개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핵이 요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보니까 65개 다 내놔라 하는 거 보니까 65개,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 약 90여 개 정도 개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핵을 포기한다고 말을 해놓고 지금 결국 가는 거 보면 핵 보유국 지위 획득 및 핵 확산 금지 쪽으로 갑니다. 미국도 우리 편만 오면은 그거 묵인하겠다 하는데 계속해서 이 문재인이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에 속이고 있습니다. 영변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딱 드러난 게 영변시설 파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영변이 아니라 화가, 강선, 평산, 풍계리 요번에 5개 지역에 핵 개발을 하고 있고 20개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게 요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정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담을 통해서 악수하고 페이퍼 주고받아갖고 평화를 해결하고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회담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요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요것만 말씀드리고 시간 네, 예,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가장 이제 미국이 결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밸런스 오브 테러입니다. 밸런스 오브 테러. 백악관 앞에서 요번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밸런스 오브 테러는 한쪽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으로 무장을 해서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저쪽에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송대성 박사 제가 7, 8년 전에 이걸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가운데 남한의 핵무기를 주장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이번에 주장해야 돼. 백악관에서 이번에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서 본국에 가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태극기 운동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니네 잠수함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반도에 유럽에는 이미 240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팔든지 아니면 그거 불안하면 우리도 개발하겠다 해서 이건 밸런스 오브 테러만 이루어지면요.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건 말건 더 이상 거기에 농락질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징용을 끌려가서 일본에서 한 3년, 4년 사시다가 나중에 46년도에 돌아오셨는데 B29가 뜨면서 한인글로 된 삐라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뿌려줘서 한국 사람들은 인명피해를 적게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거기 착상을 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번에 강력하게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핵무기를보다 더 싫어하는 게 여기 박상학 씨도 가끔 오죠. 또 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이민복 씨, 박상학 씨 2, 4배, 5배 많은 삐라를 뿌리고 있는데 그분은 조용히 삐라를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인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가공한 무기를 통해서 핵폭탄만큼 삐라를 뿌려뜨리면요 상황 끝납니다. 요번에 박상학 씨가 50만 장의 삐라를 뿌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니네가 더 이상 까불다가 싸우면 그냥 초토화된다. 차라리 김정은의 목을 따갖고 오든지 안에서 내부에서 해결해라.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잘못된 것 주면서 미국의 무기가 얼마나 가공화되는 걸 알려주면요. 이건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힘 안 들이고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첫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번에 워싱턴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권을 끝을 내고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한 정권도 우리가 끌어내리는데 문제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남한 국민들이 13항쟁, 19항쟁을 통해서 일어난 이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전술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악의 정권에 급소를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이제 어느 것보다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뭘 찾으세요? 산? 네. 어쩌셨습니까, 강의님? 내일 저희가 오후 2시에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공개할 일은 많지만 아직은 이거를 더 깊이 있게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거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놓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백악관에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하고 토요일날 의서당서부터 링컨센터, 참전공원 거기까지 또 우리가 버스킹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리뷰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이 이제 결정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시작하면서 너무 좀 지체가 돼서 좀 많은 이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저는 지금 서울에서는 그 장비 차량을 큰 걸 끌고 다니면서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부품이나 이런 걸 다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부품이 연결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순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강연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정광훈 목사님 너아라 TV를 이제 많이 이제 보고 계시죠? 보고 계셔서 많은 정보를 이제 접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내용을 더 이상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3일 집회까지 거의 제가 근접 동행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쪽에는 저 같은 사진 전문 기자가 지금 17년 동안 없어서 제가 아직까지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파가 좀 많이 좀 약해서 좌파는 민의총을 만들고 온갖 예술가들을 전부 모아서 35년 전서부터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왔고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영상 전문가들을 25년 동안 배출해 왔는데 우리 우파는 전혀 전무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전쟁에서 3년 전에 25만밖에 안 나온 거를 270만이 왔는데 다 선동에서 넘어간 겁니다.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여기 쓸 수가 없어요. 100만 명이 쓰려면 시청광장에서 서울역을 지나서 가로도까지 도로가 꽉 차야 5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살려면요 한강까지 도로가 꽉 찰 때 100만 명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데서 선동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진 전문가로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200만이라고 했잖아요. 습소동에서요. 그래서 제가 카드뉴스 한 장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교황이 왔을 때 광화문 전체가 꽉 찼어요. 꽉 찼는데 14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14만 명 한 사진을 올리고 사진 전문 기자 주동식 코멘트 해갖고 밑에 달았어요. 이게 3년 전에 해서 210만 명, 270만 명이 왔다는 이 장소냐고. 그 사진을 냈더니 좌파 언론까지 이제 제 카드뉴스, 제가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제가 퍼뜨리거든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카드뉴스 대응한 것이 사실 지금 많은 효과를 받았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전쟁 하시는 분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파는 전문가 없어요. 다 스마트폰 전쟁이에요. 스마트폰 전쟁에 우리끼리 그냥 쉐어하는 거지 저쪽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광훈 목사님 제가 릴레이 단식 16일 됐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동행 취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쪽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진은 전부 제가 찍은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9일 행사에는 저희들이 10월 8일 날 이제 인천에서 떠나서 왔기 때문에 공항에서 여기 도착하는 날 새벽에 2시 반에 그 행사하는 걸 그냥 유튜브로 저희들이 그냥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쉽게도 9일 날은 이제 현장 상황을 역사적인 자료를 제가 취재를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우파 사회에서 불과 2개월 전이 아닙니다.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우파 사회가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어느 분야든지 전혀 없었어요. 입으로는 많이 떠들고 하지만요 제가 20년 동안 다 접해봤어요. 유명한 분들 같이 다 얘기를 해봤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원자로 연구소 다녔던 사람이고 국가 원자로 홍보를 했던 사람인데 그 내려주고 나서 22년 동안 제가 이거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조아리면서 사는 지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난국을 문재인이가 조국이가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나와 설치는데도 이거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우파의 어떤 세력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랫동안 알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아는데 이분이 그냥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플해요. 전체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항상 행동하는 사람이라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를 만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가졌지만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때로는 말이죠. 제가 에스겔서를 가지고 아침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입이 거친 에스겔을 이 바벨론 유배지 포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는 장면을 제가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아침 예배를. 그래서 이분이 입이 거칠지만 하나님 때로는 입을 거친 사람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예배드리면서 서울 침례교회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에서 이동호 목사님이 약 30대 중반에 약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었고, 그래서 아침 예배를 홀로 드리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제가 해와요. 그래서 저는 환상을 보거나 이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저는 미국 남침례교, 침례교대 안에 5대 집안에서 지금 자란 사람이고, 저는 침례교대, 복음주의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는 분들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태극기 집회 3년 동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떠들고 했는데 3년 지났는데 검증이 다 됐어요. 지금 남아 계신 분이 순수한 열정으로 목회자로 남아있는 분이 이인훈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요새는 이인훈 목사님 엄청 바빠요. 그동안에 찾아도 안 봤어요. 유명하지 않고. 네. 조용하게 사는 거를 그 사람이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10년 동안 지도했어요.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이걸 갖고 북한 인권운동, 기도운동 하면서 10년 동안 이 말씀을 얻게 했는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종북집과 주사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가짜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가짜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김준홍 목사님, 서경성 목사님,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그 양상을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 되자마자 세미나를 4일 했는데 첫 번째는 뭘 했냐면 성령 세례 갖고 세미나를 하시더라고. 그 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침례를 알 수 좀 살아왔는데, 이분이 성령 세례라는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놀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성령 세례 세미나를 하고 나서 주변에서도 이게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기자 처음 봤다고. 그 옆에 있는 그 비서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관계를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간상 제가 찍은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지난 토요일 날 밤에 서초동에서 그 촛불 시민들이 또 왔는데, 촛불 세력과 광화문의 세력들이 숫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사진으로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가서 부산에